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선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민규입니다. 네, 오늘 시장 굉장히 재밌었죠, 그렇죠? 코스닥이 굉장히 잘 갔고, 예. 코스피가 좀 따라가는 모습이었어요. 예. 그리고 조멘토님, 오늘 시장 좀 간략하게 어떻게 보셨나요? 네, 최근에 대형주들의 어떤 시장 흐름이 상당히 좋은 모습이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역전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코스닥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거래소는 물론 이제 지수는 상승을 했지만 2,000포인트를 좀 살짝 터치하고 종가상에서는 좀 지켜내지 못하는 흐름으로 마감을 해가지고, 일단 중소형주, 그다음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는 코스닥 시장 쪽의 어떤 활력소가 다시 한번 좀 바람이 불고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조명기 멘토님, 예. 추천주는 잘 움직였습니까? 일단 수익률 보시면 누가 1등인지 아시잖아요. 아, 그렇죠. 1등이십니다. 제가 좀 껴있다가 쫙 밀렸어요, 여러분. 아시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확실하게 이따 AS 드리고 또 하나 오늘 제대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조명기 멘토님께서도 제대로 준비하셨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보시고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참여 방법 또 한번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종목 상담 같이 해드리니까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화번호는요. 자, 02-3153-2611에서 2612번으로 해주시고요. 문자번호는요. 013-3366번에 0110번. 자, 이도 아니다 그러면은 홈페이지 접속하셔가지고 종목 상담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곧 돌아올 테니까요. 잠시만 기다리고 계십시오. 자, 시청자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시장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결국 지난주 말씀드렸던 2,000포인트를 터치를 하긴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확실한 것은 제대로 코스피는 움직이지 못했고 코스닥만 움직였습니다. 자, 미국의 지표, 제조업 지표가 좋게 나왔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았지만 지금 현재 뉴욕 증시의 선물 모양새 그리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조금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또 오늘 장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자, 조멘토님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왔었는데 아무래도 좀 낙폭과대에서 또 종목군들 쪽으로 좀 순환매가 좀 나타나는 모습이었고요. 주도주 섹터에 있었던 종목군들은 뭐 그렇게 큰 폭의 상승 흐름을 나타내는 모습들은 아니었습니다.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2,000포인트를 봤다라는 게 올해 연초죠. 1월 2일 날 이제 개장한 이후에 처음으로 앞자리 수가 이제 바뀌면서 2,000포인트를 도달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일단 종가상에서는 좀 지지하는 모습 지켜내지는 못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번 주 월요일 날 그런 얘기를 드렸을 겁니다. 이번 주 내에 어떤 코스피 상단 지수는 이제 1997포인트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이제 종가가 1997포인트로 마감을 했어요. 그리고 수요일 날이 단기적인 변곡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실질적으로 오늘은 2000포인트를 터치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캔들상에서는 음봉으로 이제 발생하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일단 그 코스피 지수의 어떤 현재 위치를 좀 보면서 앞으로 시장 전략하고요. 해외 지수 차트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코스피 지수는 정확하게 1997포인트 정도에서 마감을 하는 모습이고요. 올해 연초에 시작했던 지수가 이제 2013포인트 정도 되는데 불과 몇 포인트 남겨놓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심리적으로 2000포인트라는 구간대는 쉽게 이제 넘어설 것이냐라는 부분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서서 이제 월요일날 전망해드렸던 것처럼 수요일이 단기적인 변곡이 된다는 얘기는 지수가 단기적으로 상승을 하다가 변곡 이후에는 약간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장 간단하게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일단은 좀 지켜보자. 2000포인트를 넘어간다고 한다면 기존에 갖고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조금 더 추가적인 수익을 좀 노리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신규 매수를 하는 게 그렇게 급한 장은 아니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해외 지수 동향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예, 미국 다우존스의 흐름입니다. 주봉의 모습인데 최근에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받은 이후에 다시 한번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S&P 같은 경우에 또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일단 미국 선진국 증시는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나스닥 차트인데요. 나스닥 역시도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좀 심하게 좀 들어왔었죠. 이 주봉의 모습인데 실질적으로 한 3주 연속 좀 조정을 보여주다가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다우존스보다 오히려 나스닥 지수가 큰 폭의 상승을 보였었고 이런 흐름들이 우리나라 쪽에서 이제 코스닥 시장 쪽의 강세 흐름으로 이게 연결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과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선진국 증시가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 좀 디커플링이 발생을 하면서 좀 차별적인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제는 어떤 선진국 증시와 우리나라 증시가 좀 동조화되는 흐름들을 좀 연출시켜 놓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독일 닥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상당히 좀 많이 안 좋은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두 번 정도 저점이 계속해가지고 주간 단위로 이탈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다시 한번 원래 자리로서 회복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까지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추가적으로 해외 증시가 조금 더 안정을 찾는 모습을 보여준다 한다면 우리나라 증시는 다음 주 정도에 다시 한번 한 2000포인트를 넘어서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혜토님은 오늘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제가 오늘장 이렇게 봤습니다. 오전장에서 제가 방송을 선상클럽 출연을 할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 똑같이 변하지 않는다 말씀드리겠는데 관심보다는요 관망이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기관만 돌아오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기관만에 돌아오면 되느냐 말씀을 드리는 게요. 자, 외국인들이요. 최근에 3월 26일부터 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3월 26일부터 해서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1조 5천억 정도가 되는 금액입니다. 그와 반대로 기관들은요. 3월 27일부터 해서 5일째 오늘까지 해서 연속 순매도를 보입니다. 자, 이런 타이밍 기관이 자꾸 발목을 잡으면서 잘 가지 못해요. 그렇지만 외국인들이 개인과 기관의 물량을 흡수해주면서 주가를 그나마 소폭 끌어올려주고 있는데 여기서 기관들이 차익 실현을 그만 멈추고 다시 들어와 준다면 정말 지수는 2000포인트 위로의 가벼운 상승을 가져와 주면서 또 한 번 레벨업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외국인들이 하락 쪽에 매도세를 좀 많이 보여준다면 다시 또 지수가 조정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관심보다 관망이 필요한 시점이고 제가 원하는 것은 기관이 매수가 들어올 때 그 포인트를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은 시장을 여유롭게 보시고 만족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항상 추천드리는 종목이나 말씀드리는 거 너그럽게 여유롭게 보십시오. 시장은 아직 시간이 많습니다. 저희는 시간이 많으니까요. 차근차근 수익률 쌓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본격적으로 오늘 저희가 준비한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으로는요, 컴투스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컴투스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그렇죠? 게임주들이 오늘 흐름이 굉장히 좋았는데, 컴투스 얘기를 제가 좀 이분에게 듣고 싶습니다. 조멘토님, 오늘 컴투스 좀 어떻게 보셨나요? 예, 컴투스 같은 경우에 그 최근에 신작 게임으로 출시된 낚시의 신, 뭐 이런,
그 새로운 게임이 출시가 됐었는데 뭐 중국 쪽 마켓에서 상당히 좀 인기가 좋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컴투스가 실질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그 모회사라고 볼 수 있는 게임빌이 추가적인 강세 흐름을 보였었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모바일 게임주의 상승세에 있어서 어떤 촉매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뭐 프로야구 관련한 게임 뭐 이러면서 최근에 상당히 좀 바닥에서부터 주가가 다시 한번 좀 한 가지 정도 레벨업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게임주들 앞으로 전망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제가 더 말씀을 좀 받아서 해볼게요. 자, 지금 현재 게임주들 굉장히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렇죠? 컴투스 상한가 방금 말씀 주셨던 엄마는 오늘 5,000원이 올랐습니다. 네, 5,100원이 쫙쫙쫙 올라갔는데 이 흐름에서 볼 때 여러분 사고 싶으실 수도 있어요. 게임비를 사고 싶을 수도 있어요. 컴퓨터 상한가 갔으니까. 그렇지만 저는요, 오히려 다른 쪽으로 좀 시각을 돌려줬으면 좋겠어요. 모바일 쪽은 너무 많이 이미 급등했기 때문에 따라가기에는 네, 너무 늦었다. 그래서 좀 쉴 때 차라리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온라인 쪽으로 눈을 좀 돌려보세요. 온라인도 갈 겁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쪽으로 해서 많잖아요. 오늘 뭐 모바일 쪽으로만 뭐 드래곤플라이도 상한가 가긴 했고요. 좋은 흐름이었지만 온라인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자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조금 더 게임주들에 대해서는 상승 가능성 우리 조멘토니도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인 시각 유지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자, 쌍용차입니다. 본격적인 추세 반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인데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쌍용차는요, 제가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쌍용차. 지금 최근 들어서 오늘장에서 급등을 했고, 최근 들어서 상승한 이유가 뭘까요? 이전에는 어떤 모멘텀이 있었죠? 인도의 마인드라 그룹에서 가져갔을 때 가장 큰 이슈가 됐었고, 또 하나, 주식시장에서 말고, 이제 일반 사람들이 아는 것은 쌍용차의 그 노조가 복귀하는 그런 이슈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쌍용차의 자동차, 최근 들어서 만들어진 자동차들이 판매가 좋아졌다는 거에 포인트가 잡혀서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마인드라는 그럼 여기서 성공적인 투자를 한 겁니다. 그렇죠? 농기계 만들던 회사가 자동차를 이제 가지게 된 거잖아요. 자, 여러분 모르셨나요? 마인드라가 인도에서 농기계 만드는 회사입니다. 자, 그래서 자동차에 대한 기술력 확보를 위해서 쌍용차를 쌀 때 산 거죠. 제대로 장사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상승 분위기는 있는데요.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우려감은 있지만 어쨌든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 저는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조민기 멘토님께서는 쌍용차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네, 일단 저는 상당히 우려스럽게 봤습니다. 그 이유는 주가가 올라와가지고 우려스럽다는 게 아니라 제 포트폴리오가 수익률이 이제 그 나무노멘토가 이제 쌍용차를 또 포트폴리오에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무노멘토 수익률하고 별반 차이 안 나게끔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와가지고 1등의 자리를 좀 위협받고 있어서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지만, 제 종목도 좀 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쌍용차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오늘 3월달, 그 판매량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었죠. 뭐 기아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쌍용차도 내수 판매가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면서, 최근에, 기관권, 그 다음에 외국인 같은 경우가 집중적인 좀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로 봤을 때는 뭐 작년보다는 올해 흑자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고요. 또 특히 이제 신차로 출시된 뭐 코란도 C라던가 이런 기존의 어떤, 차량들이 판매가 좀 잘 되고 있어서 주가가 좀 강한 모습인데 충분히 더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이제 쌍용차는요, 조금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너무 급하게 들어가시면 탈이 날 수가 있다는 거 지금 소화 과정 중이니까요. 조심하라는 말씀 한 번 더 제가 드려볼게요. 자,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입니다. 블루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루투스 이어폰 만드는 회사인데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민기 멘토님께 블루컴에 대해서 좀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전일 그 장 마감 이후에 무상증자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그 얘기가 나왔죠. 그리고 오늘 시초가부터 8% 이상 급등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 이후서부터는 오히려 단기적인 좀 차익 매물 그러면서 이제 종가 때는 소폭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마감을 했습니다. 거래량도 상당히 좀 크게 늘어나는 모습들을 보였었고요. 특히나 이제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또 기대가 되고 있고, 최근 들어서 뭐 중국향 매출이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다 하면서 지속적인 흐름을 보였었는데, 일단 무상증자와 관련된 제휴가 노출이 되면서 당분간 주가는 조금 박스권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김멘토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블루컴 하면요. 여러분들, 제가 블루투스 이어폰이라고 했잖아요.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목에 거는 왜 이어폰 빼가지고 귀에 꼽는 거 본 적 있으시죠? LG에서 나온 거 본 적 있으세요? 자, 그게 바로
블루콤 제품입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아마존에서 굉장히 잘 팔리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고요. 인터넷상에서도 가격이 굉장히 또 저렴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제품군 중에 하나인데, 자, 여러분들 이제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잘 팔렸고,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갔고, 돈이 남아 도니까 무상증자를 해버리는 거겠죠. 깔끔하게 2배 100% 해버립니다. 자, 더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더 갈까요? 자, 저는요, 약간 조금 무섭긴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 못 사겠습니다. 자, 조멘토님이랑 이 종목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네, 저도 일단은 단기적으로 단기적인 고점에 지금은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거래량도 오늘 좀 많이 터지면서 이렇게 좀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주가의 평가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그다음에 무상증자와 관련된 재료도 어느 정도 주가에 좀 노출이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약간 좀 횡보하는 그러한 정도 박스권의 정도의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으셨죠? 저희 둘 다 이거 뭐죠? 의견 X입니다. 매수는 안 됩니다. 자제해 주세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지금까지 잠깐 말씀드려봤고요. 설명 말씀드려봤고요. 본격적으로 우리 좀 멘토님들께서 추천하셨던 종목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2일 수요일 막상막하 투맨쇼 포트폴리오 수익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선윤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포트에는 두 종목이 담겨있는 모습인데요. 오늘장 영업무역 0.38% 하락 마감하면서 5%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종목 모두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은 조민규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오늘장 LMS 2.46%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현재 17.7%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포트폴리오 전 종목 모두 플러스권으로 운영되고 있나요? 이번에는 포트폴리오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오늘장 막상막하 투맨쇼 수익률 베스트 1위는 조민규 멘토가 독보적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LMS 종목 17.7%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2위에는 나무누 멘토가 치고 올라왔나요? 쌍용차 13.3%를 기록하며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 4위는 정재훈 멘토가 독식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보통신 11.4%로 3위를, DNF는 8.1%로 4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5위에는 예병구 멘토의 바텍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연 내일장에서는 포트폴리오 순위에 어떤 변동률이 생길지 막상막하 투맨쇼 멘토들의 내일장 수익률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돌아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종목들 굉장히 궁금하신데 저 1위부터 5위 나갔잖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자, 예병구 멘토님은 효성 ITX로 급등해가지고 많이 드셨고,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로만선 수익률 5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23% 막 넘어갑니다. 그런 종목 다 많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거, 제가 가지고 온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 굉장히 좋다는 거, 여러분 좋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잠깐 AS 좀 하고 갈게요. 먼저 영업무역입니다. 영업무역 좀 볼게요. 지금 수익률이 약 5% 정도가 나고 있는 상태인데요. 영업무역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영업무역을 추천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지금 뉴스에서 나갔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랑 똑같습니다. 자, 아웃도어 브랜드들의 매출 확대가 이루어진다. 그 중에서 영업무역은 뭐죠? 노스페이스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노스페이스는 글로벌 1위 업체입니다. 아웃도어 브랜드 중에서요. 그래서 추가적인 매출 확대 보고, 지금 벚꽃이요, 예년 평년보다 2주 빨리 폈어요. 그래서요, 굉장히 조금 빠르게 등산객이 늘어나고 있단 말이죠. 그 포인트 맞추시면 돼요. 그래서 약간의 4만 이상까지 갔다가 조정이 나왔지만 충분하게 조금 더 상승 쪽으로의 저는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지금 뭐 언제였죠? 요날 4만 원 이상까지 갔다가 약간 쉬었어요. 하지만 다시 상승 분위기 전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 높거든요. 잠깐만 보시면 되고, 수급적으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굉장히 기관들이 손을 놓지 않고 있다는 거, 요 포인트. 연기금을 계속 사고 있어요. 걱정 마시고서 가져가세요. 좋은 수익을 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은요, 한전기술이죠. 자, 한전기술 추천드렸던 이유는 뭐였습니까? 바로 원전 비중 확대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종목은 근데 짧게 볼 종목인가요? 아닙니다. 길게 보셔야 됩니다. 꾸준하게 가져가셔야 되는데 왜 그 말씀을 드리죠? 어쨌든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 몇 기? 8기에서 9기 더 지어야 됩니다. 그러면 한전기술이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확대, 매출 확대 가능성도 높고, 또 수급 보세요. 이렇게 퍼펙트한 수급 보여줍니다. 보이시죠? 기관들이 정말 많은 물량을
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거. 제가 수급 좋은 거는 정말 좋아하잖아요. 그런 포인트, 실적까지 받쳐주잖아요, 앞으로. 그러니까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시고 두 종목 다 보유 의견 제가 계속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잘 참고 기다려보시면 좋은 수확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좀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도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바로 이겁니다. 셧다운제고요. 여러분 좀 이제 궁금해지실 거예요. 두 번째 키워드는요, 바로 중국 효과입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는 이게 게임이죠. 굉장히 게임이 많은데요. 이제 게임 중은 다들 아실 거예요. 그렇죠? 어떤 종목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힌트를 드리자면 제가 굉장히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좀 이따 말씀 좀 드려보고요. 제가 가지고 나온 키워드부터 살펴볼게요. 자, 셧다운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굉장히 이쁘죠? 이분 성함을 까먹었어요, 제가. MBC 아나운서예요. 어쨌든 굉장히 이쁩니다. 자, 셧다운제가 작년 실행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 이 이유로 인해서 어떤 흐름이 나옵니까? 셧다운제가 뭐죠? 대상으로 해서 0시부터 6시까지. 그러니까 고등학생 정도에서 뭐 게임을 밤에 못 한다는 겁니다. 그냥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주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매출이 우려가 된다. 그래서 작년부터 해서 뭐 게임빌 컴투스 시작해서 그냥 다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중고등학교 초등학생들이 게임 많이 하는 그 모바일 쪽으로 해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근데 최근에 주가가 잘 가고 있죠. 왜죠? 더 이상 이 셧다운제는 다 버려야 돼요.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왜죠?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더 이상 좀 사람들이 이 정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오히려 이제 앞으로의 실적만 보게 되는 겁니다. 성장성. 어디로 성장을 보죠? 바로 중국으로 바로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중국에 있는 PC방입니다. PC방인데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게 거울이 아니에요. 이쪽도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이 더 있어요. 이렇게. 네?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그리고 또 뭐죠? 미성년자 출입 금지. 자, 중국 PC방은요. 되게 재밌게도 미성년자가 PC방을 못 갑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웃기는 나라인데 뭐 정책적으로 잘 한 것 같아요. 아예 그냥 셧다운제 같이 우리나라에 아예 그냥 정책으로 미성년자 출입 못해 막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요. 대부분 거의 모든 게임들이 미성년자가 하지 못하는 게임입니다. 바로 첫 번째 리니지인데요. 네, 리니지 최근에 리니지 모바일이 나왔어요. 제가 이거를 다운을 받아봤습니다. 오늘 종목을 추천드리려고. 이 종목은 다 아실 테니까 NC소프트 갖고 나왔어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네, 아실 거예요. 어쩔 수가 없죠. 리니지 얘기했는데 모르면 바보죠, 그렇죠? 자, 해봤는데 이거 진짜 제가 기대했던 그 모바일 게임이 아니었어요. 좀 답답하긴 해요. 한 달에 한 3,000원 주고 한답니다. SK 쪽에서. 근데 분명한 것은 기존에 하던 유저들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매출 확대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포인트를 맞추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리니지 또 뭐 있죠? 국내 게임 최초로 매출 얼마? 1조 넘었던 게임이잖아요. 네, 더 갑니다. 성인을 상대로 하는데 이 정도입니다. 그렇죠? 네. 자, 그 다음 NC소프트의 두 번째 회사. 자, 길드워. 네, 길드워입니다. 자, 여러분, 길드워 이게 지금 중국말이에요. 저도 몰라요. 자, 5월 2일 날 길드워 2가 판매에 들어갑니다. 자, 길드워가 어떤 게임이냐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뭐 디아블로 같이 패키지 게임 같은 형식으로 사서 게임을 하는 그런 온라인 게임 중에 하나인데 유럽에서 길드워 1, 길드워 2 선풍적인 게 끌었어요. 이제 중국으로 진출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에 따른 매출이 생기는 건데 이거는 어떤 거냐면 약간 그 보너스 개념이에요. 리니지가 모바일 만들었듯이 보너스 개념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또 하나의 매출 확대로 작용하는 거예요. 이 만들었던 거 중국에다가 그냥 니들도 해! 그리고 던진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도 좀 하겠죠? 몇몇은 좀 결제를 할 거니까 추가적인 매출 확대고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블레이드 앤 소울인데 좀 야하네요. 네, 블레이드 앤 소울인데 블레이드 앤 소울이 정말 중요한 게 최근에 그 NC소프트가 바닥에서 쫙 치고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데요. 좀 밀렸던 게 뭐죠? 이 블레이드 앤 소울 트래픽 감소. 트래픽 감소가 뭡니까? 게임하는 사람들이 줄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거는 항상 게임이 처음에 나오면요. 관심이 높기 때문에 동시 접속자 수가 팍 늘어납니다. 그리고 몇 명은 안 하잖아요. 여러분 모바일 게임 재밌는 거는 다 하는데 일단 다운받아보고 재미없으면 안 하잖아요. 그쵸?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씩 줄었지만 다시 최근 들어서 트래픽 감소가 멈추고 다시 서서히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바로 또 뭘? 정식 오픈을 한다고 합니다. 돈 내고 해야 돼요. 그래서 그 포인트 잡히고 또 하나 블레이드 앤 소울 어디로 진출? 일본으로까지 진출합니다. 근데 이 캐릭터들을 보자면요. 굉장히 아기자기한 캐릭터도 있고 자기 멋대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조금 일본 사람들이 제가 이게 욕하는 건 아니고요. 약간 조금 그런 게 있잖아요. 약간 조금 이렇게 요말 써도 되나요? 오타 뭐라고 있잖아요. 그런 개념에서 약간은 조금 인기가 좀 많이 끌지 않을까 싶어요. 왠지 중국보다는 일본 쪽에서도 이제 헤비 유저들이 많이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가 잡힙니다. 그래서 매출이 이제는 잡힐 때가 널리고 널렸다. NC소프트는 NC소프트죠. NC소프트는 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 나와서 기관들이 놓치지 않고 있다.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 뭐겠습니까? 자, 바로 볼까요? NC소프트입니다. 네, 우리 PD님 안 띄워주네요. 치사하십니다. 안 띄워줍니다. 네, 여러분. 자, NC소프트인데요. NC소프트 갖고 왔는데 차트 부분 설명드릴게요. 자, NC가 좀 제가 쳐볼게요. 오늘 많이 오르긴 했어요. 오늘 많이 오르긴 했는데 3% 올랐습니다. 자, 그런데요. NC를 좀 크게 볼게요. 주봉으로 보자면 자, 보세요. 이게 예전에 이때가 뭐였냐면요. 2009년대 이때가 무슨 게임이었냐면요. 이때가 뭐냐면 여러분 말씀드릴까요? 여기가 바로 아이온입니다. 아이온이 나왔을 때 주가 흐름이 2만원대부터 해서 15만원대까지 급등을 하면서 네, 5배 정도 이상이 올라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아이온이 정착을 했던 시기 자체 2009년부터 쭉 정착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별다른 게임이 없었어요. 그쵸? 별다른 게임은 없었는데요. 이때 다시 좀 급등을 했던 기억이 있는 게 블레이드 앤 소울 효과가 조금 기대 심리 때문에 있었고 뭐 리니지 3 나왔다가 무슨 쪽 어디 다른 회사에서 소송권을 해서 나오지도 않았던 게임이었고 여러 가지 게임 이슈로 인해서 좀 올라가다가 말고 이때 다시 빠졌던 이유가 뭐죠? 바로 셧다운 효과감 때문에 모든 게임주들이 작살이 났던 시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주가가 많이 밀린 2013년부터 해서는 천천히 상승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NC는 셧다운이랑 크게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블레이드 앤 소울이 국내에서 잘 안 팔렸지만 중국 기대감 때문에 다시 올라갑니다. 그 포인트가 생기면서 주가가 차근차근 레벨업을 시작하면서 올라가다가 작년 말에 약간 또 빠졌던 이유 중 뭐죠? 블레이드 앤 소울이 아까 말씀드렸던 트래픽 감소 잡히니까 걱정이 돼서 주가가 빠지는 거죠. 근데 다시 올라갑니다. 왜죠? 그 우려감이 또 없어지니까 또 실적 기대감이 잡힌다는 거죠. 자, NC소프트 실적 말씀드려보자면요. 1분기 실적은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것을 네, 바로 전문가들 다 알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뭐 갑자기 어니 쇼크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 우려감은 없기 때문에 천천히 다시 반등을 주고 있는 거고 2분기부터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 제가 뭐 말씀드렸죠 아까? 중국의 블레이드 앤 소울 유료 들어가고 일본 들어가고 그쵸? 리니지 헤이스트 모바일 들어가니까 주가가 이제 갈 수밖에 없는 포인트. 자, 기관들은 언제부터 샀습니까? 수급 보겠습니다. 기관들은요, 그냥 한 달 동안 100만 주 샀어요. 100만 주. 이게 하루 거래량이 최근에 10만 주, 오늘 좀 많이 터져서 30만 주입니다. 자, 하루 거래량에 넘는 엄청나게 많은 매수량을 기관들이 지금 최근 들어서 외국인 물량 다 받아주고 있어요. 그리고 개인들은요, 그냥 샀다 팔았다 반복하기 때문에 물량이 많이 없어요. 자, 그런데 외국인들이요, 최근에 매도세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보시면 새파랗잖아요. 그런데 이 매도세를 멈추고 어떻게 해요? 매수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관들이 더 사주고 있어요.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면 주가가 어떻게 되죠? 내일부터나 아니면은 곧 이 친구는요, 상승을 오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더 볼게요. 상승 쪽으로의 좀 더 가능성이 크게 나올 가능성. 최소한 전고점은 뚫고 갈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입니다. 아셨죠? 자, 제가 그럼 가격 잡아드릴게요. 자, 매수가는요, 제가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22만 5천원 부근에서, 뭐 지금 22만 7,500원인데, 이 부근에서 매수하세요. 괜찮습니다. 매수하시면 되고요. 목표가는
높아요. 27만 원 봅니다. 전고점 뚫고 간다.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27만 원까지 보고요. 손절가는요. 저는 좀만 빠지면 못 참습니다. 21만 5천 원에 짧게 치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걱정하지 마시고 N소프트 마음껏 담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선윤이었습니다. 자, 내일장 또다시 히든카드 역할을 해준 저 조민규 멘토의 추천 종목 히든카드는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일단 제 포트폴리오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유니테스트, LMS, 삼성엔지니어링 세 종목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데 LMS가 17% 정도 상승을 하면서 포트폴리오에서 아주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유니테스트부터 주가의 흐름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시가총액이 그렇게 높은 종목은 아니지만 최근 들어서 계속해가지고 좀 횡보를 하면서 힘을 좀 모아나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주가 위치는 한 2,000원 중반서부터 2,100원 정도 이렇게 단기적인 얇은 박스권 권역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일단 아래쪽으로 위쪽에서부터 이렇게 약간 내려오는 추세, 하락에 대한 추세선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자리대가 한 2,150원 정도 위치를 하고 있고요. 오늘 장에서도 한 2,150원 정도 돌파하는 흐름을 보여주다가 후반부 들어가지고 약간 출렁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한 5원 정도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제가 이제 5원 정도, 2,000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종목을 이렇게 집중을 하면서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그에 따른 어떤 그 턴어라운드에 따른 기대감, 그 다음에 추가적인 업사이드, 수익에 대한 목표 수익률이 상당히 좀 클 수 있다라는 확신이 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도 기업 탐방을 5번 정도 갔다 온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이 위치는 다음 주 정도가 2,200원 정도 돌파하면 추가적으로 한 2,500원 정도까지는 매물대가 없어요. 그래서 2,200원 정도만 돌파하면 충분히 치세적인 탄력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찬가지 보유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LMS를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에 오늘 같은 경우도 기관하고 외국인 쪽에서 지속적인 좀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2만 1,000원 정도를 돌파하면서 거래가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최근 들어서는 거래가 감소하면서 주가만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잠재적인 어떤 매도 수급은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23,250원 정도까지 추가적인 상승을 보였고요. 특히나 지금 현재 구간 같은 경우에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 옆으로 좀 횡보할 수 있는 그런 정도 흐름이라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충분히 어떤 실적적인 부분, 그 다음에 앞으로의 어떤 성장성을 기대한다고 한다면 3만 원 정도까지도 충분히 주가 상승이 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지난번에 그 LMS 같은 경우도 이렇게 단기적으로 좀 횡보를 하다가 박스권에서 수렴 형태를 보여주고 그 박스권 상단부로 돌파하는 시점부터는 주가가 상승을 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앞서 설명드렸던 유니테스 같은 경우도 박스권 상단부 돌파하면 충분히 새로운 시세를 만들어내는 출발할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보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종목 이제 대형주로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삼성엔지니어링 뭐 많이들 아시는 회사일 테니까 기업에 대한 부분은 짧게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삼성 그룹에서 이제 화학 관련해 가지고 또 인수합병 얘기가 또 나왔죠. 삼성 SDI와 제일모직 그리고 삼성종합화학 뭐 등등 해가지고 이제 화학 쪽으로도 인수합병에 대한 그 사업부에 대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서서히 그 다음 타겟은 누가 될 것이냐 해가지고 지금 눈독들을 많이 들이고 있는데 가장 지금 언론이나 어떤 그 전문가들 쪽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게 삼성엔지니어링 그러니까 건설사업부 쪽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나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회사가 될 수 있는 기업이 삼성엔지니어링이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약간 상승을 보여줬다가 소폭 음봉의 형태로 약간 숨고리기의 측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78,000원대에서부터 한 75,000원 정도 요 사이가 그 직전 매물 저항이다 보니까 약간 좀 쉬는 흐름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지난번에 제가
맨 마지막 키워드로 제시드렸던 쇼커버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현재 외국인들 같은 경우가 지속적으로 환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매도가 좀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기관 쪽에서도 어느 정도 하락을 촉발시킬 수 있을 만큼의 매도세는 어느 정도 수그러졌다고 판단이 들어져요. 그래서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쇼커버링이 진행이 되면 1차적으로는 한 7만 5천 원 정도 됩니다. 7만 5천 원 정도 구간이 회복이 들어가고요. 2차적으로는 7만 8천 원권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9만 원 정도까지도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수 있다. 그리고 특히 내일장 이번에 삼성그룹에서 화학 관련 또 인수합병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다시 한번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종목에 대한 AS는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키워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히든카드 종목 키워드 첫 번째는요, 뉴 차이나입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요, 치킨 게임. 네, 세 번째 키워드는요, UHD, 그 다음에 OLED TV입니다. 예, 앞서서 말씀드렸던 뉴 차이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치킨 게임, 세 번째로 UHD TV, OLED TV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세 가지 키워드에 어떤 종목이 좀 부합할지 많이들 궁금을 하실 거예요. 뉴 차이나가 어떤 뜻인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중국의 산업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예전에 어떤 굴뚝 산업이죠. 철강이라던가 조선, 뭐 화학 이런 쪽이 실질적으로 중국의 어떤 성장을 이끌었다고 한다면, 최근 들어서 나오는 얘기들은 뭐냐면 중국의 중저가 스마트폰, 자국에 대한 스마트폰이 점진적으로 이제 그 외국 쪽으로도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글씨가 작아가지고 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뉴 차이나 솔루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중국이 과거 같은 경우 이제 생산기지, 선진국들의 글로벌 업체들의 생산기지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수 중심으로 되어지고 있고요. 예전 같은 경우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가 유행이었다고 한다면, 중국의 내수 시장을 겨냥한 메이드 포 차이나, 그래서 제품을 생산해서 자국 내에서 이제 소비를 할 수 있게끔 이제 그 중국에 대한 산업이 변화되고 있다. 두 번째 이제 조립이죠. 어떤 해외 업체들이 사실은 값싼 인건비를 이용을 해가지고 중국 쪽에서 어떤 생산을 해가지고 해외 쪽으로 이렇게 납품을 하는 그런 부분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첨단 기술로서 인건비보다는 그 가공, 그 다음에 하이테크 산업으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흐름들 이끌어 나가고 있다. 그 다음에 제조업에서 서비스 산업으로 이제 점점점 중국에 대한 산업이 변화하고 있다라고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부합하는 나머지 어떤 그 치킨 게임과 UHD TV에 부합하는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은요, 바로 LIG ADP입니다. 예, LIG ADP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나머지 두 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예, 앞서서 이제 그 중국 산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첫 번째로는 대형 LCD 시장 점유율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과거 항상 이제 우리나라가 그 디스플레이 패널 쪽에서 1위를 항상 유지를 하고 있었었는데, 여기 화면이 보시면 작년도부터 상승 추세가 약간 꺾이면서 50% 이하대로 지금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대만 업체가 30%에서 34% 정도 조금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본은 지금 한 10% 정도까지 좀 하락을 하면서, 사실상 이제 과거였던 IT 강국에 대한 면모가 좀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모습이고, 중국이 서서히 이제 일본을 제치고 지금 3등으로 올라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10% 초중반 정도까지 LCD 대형 TV 쪽 LCD 시장의 점유율이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LCD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요즘 자국 내 생산뿐만 아니라 예전 같은 경우에는 LG라던가 삼성 쪽에서 패널을 사다가 중국에서 조립 생산해가지고 TV를 만들어 팔았는데, 중국에서 앞으로는 중국 내에서 패널을 직접적으로 생산을 한 그런 공장들이 지금 많이 짓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LCD 쪽 투자를 본다라고 한다면, 뭐 일본, 한국 가면 갈수록 중국이 점진적으로 지금 녹색으로 보이시는 화면인데, 점진적으로 중국의 투자가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추세가 이제 2013년도 이후서부터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에 사실은 그렇게 뭐 뚜렷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고, 오히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 그다음에 내년부터가 이제 OLED 쪽으로 좀 투자가 진행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업체별 투자를 좀 보시면요, BOE라고 하는 회사가
그 중국 쪽 디스플레이 쪽에서 가장 많은 캐파를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뭐 LG 디스플레이 비교할 수 있을 만큼 디스플레이 전문 기업인데, 지금 장비 발주 시기가 작년 10월 달에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올해 그 중반에서부터 이제 양산이 진행이 되고, 올해 4월 달과 7월 달에 또 그 발주 계획이 정해져 있습니다. 나머지 회사들도 올해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그 발주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자, 아까 이제 화면으로 도표로 보셨을 텐데, 국가별로 이제 장비 시장의 규모를 나타낸 겁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뭐 비슷비슷했었는데, 요 밑에 네 번째 보이시는 게 이제 중국이에요. 2013년도 때 2조 대까지 지금 그 투자 규모가 늘어나고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한 1,000억 원에서 하반기로 갈수록 좀 줄어드는 모습이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소강 상태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비 시장 규모가 2013년도에 중국이 가세하면서, 한 2,000억 정도 달러의 그 위치를 하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는 3,500억, 그다음에 3,300억 정도로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은 중국이 작년서부터 디스플레이 패널 쪽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 치킨 게임이라는 거는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그다음에 대만, 일본이 어떤 그 치킨 게임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서부터는 중국이 합세된 제 4파전 정도가 이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했던 LIG ATP 사업 영역을 보시면 일단 장비 회사입니다. 장비 회사. 그러니까 진공 장비라던가 뭐 드라이 애셔를 전문적으로 만들고 있는 회사고, 검사 장비라던가 모듈, 그다음에 OLED, 그다음에 태양광과 관련된 그 증착 장비를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주주 현황을 좀 보시면, 일단 LIG 그룹의 어떤 그 최대 주주가 25% 지분을 가지고 있고, 2대 주주로 LG 디스플레이가 지분을 또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LG전자. 그래서 LG 쪽에서 생산하는 디스플레이 증설이 나온다고 한다면 LIG는 필수적인 장비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출액에 대한 추이인데요. 2010년도, 2011년도, 그다음에 2012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좀 감소를 했어요. 근데 2012년도 때는 상당히 큰 폭으로 이제 감소를 하면서 이익이 상당히 안 좋아졌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1,500억 정도로 매출이 증가를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회사 측에서는 뭐 약간 좀 비밀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약간 그 사상 최대 실적을 좀 나타내지 않겠냐, 시장에서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한 463억. 그래서 실질적으로 올해 그 한 3분의 1 정도가 어느 정도 좀 수주가 발생을 한 흐름이고요. 이익도 마찬가지로 최고 좋았을 때가 한 152억 정도를 벌었었는데, 작년도에 이제 흑자를 전환을 했고, 올해는 흑자의 폭이 더욱더 커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LIG ATP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설명을 해드렸고, 차트를 보면서 투자 전략에 대한 부분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주가는 4,600원 정도에서 지금 마무리를 했고요.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가 이렇게 특별한 어떤 변동이 큰 모습은 아니에요.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한 2,000원 바닥권에서부터 1차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한 6,000원 근방까지 상승을 보여준 이후에 지속적으로 지금 매물을 소화하면서 저점을 계속해가지고 횡보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가가 상승을 할 때 완전히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은 올라가기가 힘듭니다. 근데 1차적으로 한번 상승을 해주고 장기간의 횡보를 한 종목군들은 오히려 올라갈 때 탄력을 받기가 쉬워요. 앞서서 보였었던 LMS 같은 경우도 바닥권에서 1차적으로 상승을 하고, 새로운 주식 시세를 내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LIG ADB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상 바닥권에 있다. 과거에 어떤 2,000원 이하에 있었던 구간이 아니라 지금은 4,000원 중반 정도가 이제 실질적인 가격적인 바닥인 것이고, 추가적으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중국 쪽에서 또 추가적인 납품 수주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벌써 한 460억 정도 수주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편입하는 매수가는요 4,600원, 그래서 오늘 종가 정도 수준에서 매수를 하겠고, 1차적으로는 5,300원 정도를 목표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4,300원으로 해서 내일장에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종목 추천 히든카드 조민규였습니다.
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을 해볼 텐데요. 첫 번째 문자 상담부터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들어온 종목인데요. 휴맥스가 좀 들어왔습니다. 상담을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맥스 매수가가 12,000원이시라고 저기 나와 있는데요. 좀 살펴볼게요. 12,000원. 많이 드시고 계시네요. 네. 이제 좀 많이 올라가는데 14,000원에 못 파셔가지고 1,000원 내려왔는데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오늘 많이 올랐어요. 한번 잘 참으신 것 같아요. 자, 수급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수급이 팍 꼬이다가, 그쵸? 확 꼬이다가 다시 오늘 수급이 외인들과 기관 매수가 들어와요. 자, 투시는 꾸준하게 들어와 주네요. 자, 그러면 최근 들어서 차트상에서 단기적인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 쪽으로 분위기 전환이기 때문에 이런 그림 자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내일 상승이 못 나온다면, 내일 하락이 나와버린다면은 어떻게 정리하는 거고요. 그리고 내일 상승이 나온다면은 어떻게 갈까요? 전고점 14,000원까지 다시 갈 겁니다. 그래서 내일장 굉장히 중요한 하루가 될 겁니다. 내일 잘 보시고요. 오후장이 돼도 상승 쪽으로 분위기 전환 안 나온다. 그러면 그때는 과감히 수익 실현하자. 요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잘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전화 상담이 좀 들어왔는데요. 전화 상담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규 멘토님 좀 받아주세요. 네. 두 번째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수고 많으십니다. 예,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시죠? 네, 재룡산업요. 재룡산업이요? 예. 예, 매수가가 어떻게 되세요? 네, 5,450원요. 비중은 얼마 정도 보유하고 계시죠? 한 30%요. 30%요? 재룡산업 뭐 특별하게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전에 또 매도 시점 좀 놓쳤거든요. 예, 예. 그래서 6천 얼마까지 갔었는데, 예. 여기서 안 하고. 그래서 아직까지 들고 계시는구나. 더 올라갈 것 같아서. 예, 한번 20대 나올 것 같았어 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일단 차트를 보면서요. 현재 주가 위치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예, 안 그러면 이점에서 예. 추가 매수 한 20% 정도 더 하면 어때요? 지금 일단 비중이 30% 정도면 중소형주이기 때문에 충분하신 것 같아요. 그래요? 일단 기술적 분석으로 좀 보시면요. 아직 특별하게 어떤 하락에 대한 요인이 발생하고 있지 않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실적이 상당히 좀 좋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 가격으로 봤을 때는 한 4,800원 정도 이탈이 없다라고 한다면 보유를 하셔도 무방해 보여요. 그리고 충분히 6,000원 이상권까지도 탄력적인 모습을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에 재롱산업은 뭐 대북 관련주 그래가지고 어떤 그 친북 관련 어떤 그런 그 정책이라던가 어떤 이슈들이 나올 때마다 주가가 좀 움직였었는데 이제는 재롱산업이 그것뿐만 아니라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실적만 가지고서도 6,000원대를 넘길 수 있을 걸로 예상을 하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4,800원 정도의 그 손절가만 지켜주시면서 좀 더 보유해 나가시면 분명히 좋은. 걱정은 안 해도 되네요. 어떤 거요?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요. 예,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과거 같은 경우 실적이 안 좋은 상태에서 테마로 꼈었는데 지금은 실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보다는 지금 현재 주가가 좀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그거 보고 좀 참고 있었는데. 예, 조금 더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네, 좀 세 번째 종목 상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이 좀 들어왔는데요. 제가 좀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방금 분이랑 목소리가 굉장히 비슷하신 것 같은데 거의 똑같아서 제가 지금 착각을 했어요. 자, 어떤 종목 지금 상담해 드릴까요? 고려아연이요. 네, 고려아연이요. 네, 제가 봐드릴게요. 자, 고려아연은 매수가가 지금 얼마시죠? 여보세요? 예, 네. 33,000원이거든요. 네, 33만 원이신가요, 혹시? 33만원. 그쵸, 33만 원. 감사합니다. 네. 고려아연이 최근에 많이 올랐다가 좀 조정이 나와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쵸? 자, 아니요. 아니에요? 예전에 사셨어요? 네, 처음에 2월 초에 샀다가, 2월 초에 사셨다가 예. 35만 원 갈 때 안 파시고 놔두셨는데 이렇게 되셨구나. 네. 그러다가, 3월 몇째주야? 3월 초에, 네. 네. 조금 떨어졌을 때, 네. 조금 더 그때 추가 매수했거든요. 추가 매수 하셨어요? 예, 예. 추가 매수를 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그냥 떨어지니까 사신 건가요? 그게 좀 간다고 해가지고, 간다고 해서.
목표가가 지금 네. 40만 원으로 그렇죠. 돼 있어서. 자,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증권사에서 나오는 목표치에 대한 부분에서는 무조건 마이너스 20에서 30% 하셔야 됩니다. 그게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목표가 선택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현재 구간대가 거의 목표가 정도 도달했다 판단할 수가 있는데 최근에 약간 조정이 나온 거는 잘 아시겠지만요. 금값이 막 1350달러 1억 치고 올라가다가 지금 금값이 계속 밀려가지고요. 1200 온스당 1280달러까지 제가 떨어진 상태예요. 지금 TV를 보실지 모르겠는데 많이 밀린 상태예요. 그래서 고려한 주가도 요게 지금 금값인데요. 또 차트를 같이 열어보자면 비슷한 모양으로 그쵸 주가가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분간에 이 금값에 대한 이슈 자체가 아직은 크지 않고 상승 쪽으로의 금 선물 자체가 포인트는 안 잡히기 때문에 고려아연이 가파르게 상승 쪽으로 전환 자체가 나오기는 조금 힘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 보시면 거의 3월 말부터 해가지고 박스권을 그려주고 있거든요. 거의 지금 현재 가격대 구간에서요. 33만 원대에서 이 흐름 자체가 깨져버리면요. 하락 추세가 크게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금값이 다시 1200달러 선이 아닌 1300달러 선으로 올라간다면 그때는 다시 고려아연이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포인트가 잡힐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굳이 이 종목에 대해서 팔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좀 기다려 보셔야 됩니다. 실적 부분에 있어서도 올해 기대치가 크기 때문에요. 너무 우려하지 마시고서 그냥 가져가 보자. 조금 더 기다려 보자라고 제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가 종목 상담을 해드렸고요. 저희가 좀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조멘토님 좀 어떠셨나요? 예, 오늘 뭐 시장이 뭐 괜찮은 흐름이어가지고, 좀 기분 좋게 방송을 좀 진행할 수 있었고요. 김선유 멘토님하고 처음 방송을 했는데, 네, 방송을 정말 그렇습니다. 잘하시네요. 제가 좀 편안하게 방송을 했습니다. 저는 뭐 이제 프로죠, 프로. 잘 아시겠지만, 네, 프로입니다. 저만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막상막하 투맨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